자,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일상 속의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법 읽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법을 공부할지 궁금한데 박수영 기자 소개해 주시죠. 2018년 5월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발전기 환풍구에서 추락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환풍구에 가림막이 찢어져 있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한 8m 밑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도 받고 응급처치를 다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되는 이제 사고를 입게 됩니다. 이 A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부인 외에는 아무도 이제 알아보지 못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음식물 같은 것도 튜브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은 A씨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그 가림막에 이렇게 기댔다가 추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서 이제 A씨의 가족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씨가 지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추락하게 되었는지가 사실 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과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A 씨의 과실 부분을 50%로 산정 정도를 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사 측은 극구 책임을 부인하는 상태였죠. 그 아파트 쪽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랑 그 관리한 회사 측은 이제 우리는 안전점검을 잘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가림막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A씨가 혹시 술에 만취해서 좀 돌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으면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했고 또 가림막도 쳐놨다. 이건 안전조치를 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 결과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 결과는 피해자 가족들과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 상황들을 좀 잘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환풍구가 인도 뒤쪽에 지상주차장 옆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이 일단 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 그 주변 잔디가 밟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흙이 좀 파헤쳐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평소에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림막 앞에 차단 시설이 없고 가림막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도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가림막에 좀 충격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 환풍기 안쪽에 추락을 대비해서 그물망 같은 게 따로 없었다는 점들이 고려되어서 손해배상 산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 회사에 소송을 건 건 이해가 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함께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뭐죠? 네, 이 부분 좀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이 회사에 위탁, 맡긴 것인데 뭐 공동주택의 뭐 고용 부분에 보수 내지는 뭐 대체, 계량들의 계획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부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관리할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 그래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네.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 아이가 이제 입주민은 아니었는데 어떤 아파트의 놀이터 근처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 측은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우리가 붙여놨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보다는 아파트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아파트 측이 이제 설치 관리하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주체로서 어린이들이 이런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뭐 장난을 치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제 민법 758조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단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자도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 예방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예, 또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안전이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법이라는 것이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 말고 우리 세 분 역시 법과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또 법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의 매력 뭔지 참 궁금해요. 일단 우리 그래도 임주혜 변호사님. 이 법의 매력은요. 법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지.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려고 할 때 법은 낯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불의를 봤을 때 법으로 딱 응징해 줄 수도 있는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법은 나를 지켜주는 칼과 방패가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법이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엔 법은 블랙박스다. 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다. 법에 모든 단서가 있다. 아, 단서가 있다. 예. 아, 배운 사람 역시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블랙박스 하면 보통 이제 차량에 두고서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걸 네. 또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블랙박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늘 법이 또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박 기자님. 네. 네, 저는 법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밀접하게 저희와 같이 하는 친구기도 하고 이 법 덕분에 우리들의 법을 만나서 제가 더 큰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아우. 법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우, 너무 좋다. 네.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법안으로 다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